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오늘부터 예정됐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은 유예됐지만 주민들은 사격장 완전 폐쇄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주 중심부에서는 처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4세기 목강묘가 발굴됐습니다. 중국식 금동 허리띠 장식도 출토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개관이 4년이나 지연됐던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이 오늘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승기념공원 성역화 사업도 본격화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예정했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유예했지만 여전히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주민들은 사격장의 완전 폐쇄만이 해답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민관군 협의체 구성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랙터와 경운기 등 농기계로 꽉 막혀있던 도로가 열렸습니다. 국방부가 주민 동의 없는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주민들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민군 대치로 사격장 안에 있던 해병대 1사단 전차와 부식 차량들의 통행도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밤낮으로 컨테이너 박스에서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포사격장 마을에서 태어나고 지금도 마을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항상 그 포항과 그 포성, 흙먼지 속에서 주민들이 참고 견뎌왔는데 주민 동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아파치 헬기가 날아온 겁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을 유예한다며 향후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과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완전한 사격 훈련 취소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향후 협의에 나서는 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비롯해서 해병 1사단의 헬기 사격 훈련까지는 완전히 막아야 됩니다. 그 후에는 민간군 협의체를 통해서 나머지 훈련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에 일단 훈련은 유예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신라 왕릉급 적성 목강묘가 축조되기 직전의 고분 형태는 목강묘인데요. 경주 중심부에서는 처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4세기 목강묘가 발굴됐습니다. 중국식 금동 허리띠 장식도 출토돼서 당시 중국과의 교류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쪽샘지구 원화로 옆에서 발굴된 고분입니다. 나무로 관을 짜놓은 주곽과 부장품을 넣은 부곽을 각각 조성한 목광묘로 제작 시기는 4세기로 추정됩니다. 이 고분은 지금까지 경주에서 발견된 목광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당시 최상위 계층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경주 중심부 신라 왕릉들은 4세기 후반 이후 목관 주위에 돌을 쌓은 적성 목광묘여서 이전 형태인 이 대형 목광묘는 신라의 고대 국가 형성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그 신라의 중심 고분군, 즉 대릉원이 있는 그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게 그 신라가 성립되기 이전 사로국에서 신라 국가 형성의 과정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의 몸통과 다리, 날개 문양이 새겨진 중국식 금동 허리띠 장식도 출토됐습니다. 지금까지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만 확인된 것으로 당시로서는 중국제 최고급 수입품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경주에서 확인된 사례가 없었는데 이 경주에서 출토됨으로써 어떤 경주와 중국과의 교섭을 생각하는 데 중요한 교류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 상당 부분 훼손되거나 도굴됐음에도 불구하고 마구류와 투구, 갑옷 조각, 토기들이 쏟아져 나와 무덤 주인의 위상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시기 때 고분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사실 경주 시내에서는 비어있는 공간이거든요. 원화로 동편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 해서 신라라는 국가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계는 인근 인왕동 지역에 왕묘급 목광묘가 집중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신라 국가 발전 과정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전국 원전 관련 시설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 퍼스트키퍼스 지회가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퍼스트키퍼스 지회 노조원 500여 명은 20여 회 임금단체 협상을 했지만 시중 노임단가 변동분 반영 등 핵심 사항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한수원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퍼스트키퍼스 조합원의 실제 사용자는 한수원이라며 임단협에 있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년 전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앞으로 요일에 관계없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출생연도 뒷자리에 구애받지 않고 요일에 상관없이 피해 접수처를 방문해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내년 8월 31일까지며 포항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등 34개 접수처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 성공에 기여한 장사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전승기념관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자 보수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개관이 4년이나 지연됐는데요. 영덕군은 기념관 일대에 전승기념공원 성역화 사업도 추진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70년 전 학도병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영덕군 장사리 해안에 전승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 적을 교란하기 위해 감행된 장사 상륙작전을 기리는 기념관으로 당시 상륙함인 문산호를 실물 크기로 재현해 조성했습니다. 기념관에는 장사 상륙작전과 관련된 사진과 문서 등 다양한 자료가 전시돼 있고 당시 전투 상황을 느낄 수 있는 모형과 영상관도 갖춰졌습니다.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학도병들은 기념관 개관을 환영하며 무명 용사들에 대한 마음의 짐을 다소 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무명 용사들이요. 죽은 사람들은 부모도 없고 국가도 없어. 그러니까 그걸 그냥 산화돼본 그 영형들을 생각하면은 그 가지고라도 이거 가지고 그걸 좀 보답을 한다 하는 생각에서 그래도 조금 우리가 미안한 감이 조금 덜어지고.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은 영덕군이 324억 원을 들여 지난 2016년 조성했지만 하자 보수를 둘러싸고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으로 4년 만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일반 관람을 시작한 전승기념관에는 코로나로 50일간 휴장했지만 하루 평균 7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영덕군은 전승기념관을 호국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내년에는 당시 전투 상황을 재현하는 체험관도 추가로 조성합니다. 전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가상현실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앞으로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이 미래 아이들에게 호국 안보 체험 교육시설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을 정식 개관한 영덕군은 앞으로 이곳에 전승기념공원 성역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가 수십 년 동안 수수방관해온 무허가 불법 행위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한 천북 희망농원 환경정비부터 무허가 미나리 음식점 철거, 남루안 노점상 정비 등 관행으로 정착된 비정상 행위를 바로잡는 노력이 본격화됐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어느 시장도 마음만 있었지 시도하지 못했던 희망농원 환경정비. 40년 전 한센인들을 강제 이주시켜 무허가 양계장을 짓게 해놓고 지금껏 지저분하다고 외면했습니다. 국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대목에서 경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실상을 알렸고 지난달 법적 효력을 지닌 기관조정회의가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권익위 문을 두드린 게 묘수였습니다. 이게 40년 된 고질민원인데 6개의 부처가 관여되다 보니까 주인이 없었어요. 계속 표류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해결해 주는 데가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는 데가 국민권익위원회다라고 판단을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주시 암곡동. 10여 년 전부터 미나리와 삼겹살을 판매하는 비닐하우스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무허가 불법이지만 표를 의식한 선출직 시장들은 애써 모른 채 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경주시의 지속적인 현장 계도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농지를 원상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기업형 식당을 보면서 방치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과
미나리 판로가 막힌 농민들의 사정을 전해들은 경주 지역 4천여 식당협회가 동참해 십시일반 미나리를 팔아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손님에게 대접해도 되고 소비를 적극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우리 그 협회에서 전량 소비를 시킬 수 있도록. 경주 최대 전통시장인 성동시장, 인도를 점령한 제각각의 노점이 이제는 정감이 아닌 지저분함으로 각인되자 1년 가까이 상인들을 설득하고 건의사항은 받아들여 마침내 정비됩니다. 김장철 대목까지 장사를 하고 다음 달 공사에 착수합니다. 관광객들하고 시민들한테 통행 필요도 제공하고 좀 깔끔한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가지고 한전 지중과 병행했어. 경주시의 무허가 현장 정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그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밀어붙이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충분한 설득과 이해로 반대급부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릉공항이 환경영향평가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6,651억 원이 투입돼 1,200m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건설되면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취항하게 됩니다. 울릉공항은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5년 기본계획 고시, 2017년 기본 설계를 했지만 수심이 깊고 자재가 부족한 비용 문제로 당시 건설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하면서 사업이 표류하다 지난 7월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최종 선정되면서 실착공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청송 2명에 이어서 어제 일요일에는 청도 8명, 경산 4명, 영천 1명 등 경북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5명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영천 거주 미국 입국자 1명이 추가 감염자로 확인되면서 지난 주말 동안 도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모두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북에서 추가 확진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것은 지난 3월 27일 이후 처음으로 누적 확진자는 모두 1,570명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책의 정당성이 아닌 집행 과정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 등을 압수수색한 대전지검은 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형사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수사가 수사권한 남용이라는 여당의 반발과 탈원전은 사기극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됩니다. 날씨입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고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오늘 공기가 탁한 곳이 많았습니다. 오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였는데요. 다행히 내일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씩 낮아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추위 대신 공기질이 말썽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포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수준으로 나쁨 단계를 보였는데요. 이 정도면 평소의 2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오염물질이 축적된 데다가 중국발 스모그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게다가 모레부터는 비까지 내리면서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경주 8도로 시작하겠고요. 포항이 12도, 울진, 영덕 11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경주 21도, 포항과 영덕 20도, 울진이 1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4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동해 중부 해상에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하늘빛이 흐려지기 시작해 수요일부터는 비가 내릴 예정인데요. 이번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